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한국교회 언론의 논평을 소개해드리면서 촌평을 해드리겠습니다. 글 제목은요, 목사의 설교를 내란 선동죄로 몰아가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아예 교회를 말살하려는 반민주적인 발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지난달이죠. 5월 26일입니다. 경기도 파주에 있는 모 교회의 담임 목사에 대하여 경기 북부 경찰청에 고발장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내란 선동, 그리고 초중등 교육법, 아동복지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고발 내용을 보면 담임 목사가 교회 설교 중에 종북 주사파 등 반국가 세력을 척결해야 한다. 그리고 비상계엄이 나라를 살리고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렇게 틀린 이야기는 안 한 것 같습니다. 올바른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대한민국은 이 종북 주사파 반국가 세력들을 척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로 부정선거로 인해서 이게 내란 아닙니까? 부정선거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국가 기본 질서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부정선거 밝히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설교하지요. 그 말씀에는 기독교 교리와 신앙과 영성에 관한 것들이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또한 성경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정의와 공의에 대한 것도 물론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이 이 나라의 정체성을 위하여 필요한가를 판단하여 교인들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나라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에 대하여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뭡니까?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입니다. 그리고 한미동맹 광화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독교 입국론 아니겠습니까? 자, 또 대한학교에서 말이죠. 아이들에게 역사를 가르치고 그들로 하여금 편파적인 내용이 아닌 사실에 근거한 교육을 하여 학생들이 올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일선 학교에서는 가르치는 역사 교육이 과연 균형 잡히고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담임 목사에게 배운 대로 정치적 발언을 한 것을 정서적 아동 학대죄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자기들의 주관이 있고 사고가 있고 판단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정치적 상황에 대한 것을 충분히 피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과거의 학생 운동에서 청소년들의 역할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런데도 목사가 교회 안에서 설교한 것을 극우로 몰고 계엄을 찬성한 것을 내란 선동으로 몰아가는 것은 국민들에게 보장된 기본권인 헌법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모든 것이 분명히 보장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10조에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떠한 정부나 정권 체제 하에서도 보장받고 보호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 가운데는 탄핵 사태에 대하여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현 정부를 지지하는 국민들도 있고 반대하는 국민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대선을 한번 보십시오. 지난 대선을 보시라고요. 부정선거 하지 않았습니까? 에?
부정선거 선관위가 발표한 그 투표율보다 실제 투표율이 훨씬 낮습니다. 적게는 12%에서 많게는 19%입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살펴보게 되면 이재명을 지지하는 것보다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훨씬 더 높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4월 4일 날 헌재에서 인용으로 파면됐지요. 자, 그 이후 5월 26일 목회자의 설교에 대한 것을 문제 삼아 고발한 것은 분명히 정치적 성향을 달리하는 세력이 목사를 표적으로 삼아 공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한국교회 전체에 대하여 재갈을 물리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이 교회는 지난 1월 19일 일어난 서울 서부지방법원의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좌파 유튜브 방송에서 마치 관련이 있는 것처럼 방송을 하여 교회가 방화범 교회, 폭력범 교회로 낙인이 찍혀 교인들이 떠나고 교인 가정에서 이혼을 당하고 그야말로 고립무원으로 전도와 복음 전파의 길이 막히는 집단적 폭력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정 지역의 한 교회에 대한 도발이 아닙니다. 한국교회 전체를 무력화시키려는 책동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일찍이 김구 선생님은 10곳의 경찰서보다 한 곳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우리 사회도 국가도 흔들리게 됩니다. 도덕도 윤리도 가치관도 허물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큰 기둥이 무너져 내림으로 나라 전체가 붕괴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도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사회가 지탱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부 때 국가정보원법이 개정시키지 않았습니까? 국가정보원은 간첩을 잡는 것입니다. 수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시켜서 지금 간첩을 누가 잡습니까? 국정원이 잡지 않습니다. 경찰이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법에서 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고 조사권까지 박탈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런데 경찰이 지금 간첩을 잡은 게 있습니까? 없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경찰도 지금은 간첩을 잡아야 할 시간입니다. 그런데 건전한 교회의 목사가 설교한 걸 가지고 고발을 일삼는 것에 거리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 나라는 국민들이 알게 모르게 상당히 좌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고 있음을 뜻이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종교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가 더 민주화된 나라 아닙니까? 이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억압하는 사회가 더 민주적인 사회입니까? 종교의 역할을 보장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입니다. 그렇지 않는 사회가 더 건강한가? 종교인들의 양심적이고 바른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는 사회는 결코 건강하지도 좋지도 않은 사회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목사의 설교를 트집 잡아가지고 내란 선동죄로 몰아가는 사회는 지독한 전체주의, 독재주의로 가는 길목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 독재 시절이라고 말하는 시대에도 종교인들의 발언과 특히 교회 안에서 전하는 설교에 대하여 내란 선동으로 몰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상황들은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정말로 되물을 일입니다. 한국교회도 이번 일에 대하여 결코 침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대형교회 목사들이 무릎 꿇고 회개하고 반성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의 부정선거가 국가 기본질서를 망쳤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 권력 분립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봉기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위대합니다. 반드시 부정선거 진실을 규명해 낼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